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지난 새벽까지 이어진 실질 심사 결과 법원이 재구속을 결정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어제 법정에서 20분간 사람들이 연락을 끊고 있다, 변호사도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직접 최후 변론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소도 소용없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3평짜리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첫 구속 때와는 달리 이제는 전직이라 경호 같은 각종 편의와 예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먼저 새벽 재구속 상황부터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쯤 구속심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왔습니다. 한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체포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법원은 심사 종료 5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 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즉시 입소 절차를 받고 수감됐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새벽 3시경 교도관에 의해 구속을 집행했고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으로 구속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국무회의 심의방해,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5가지 범죄 행위에 적용된 8개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장엔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후 2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지금부터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CCTV엔 이제껏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해온 주장과는 전혀 다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문건까지 하나하나 모두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펴보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줄곧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이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CCTV는 전혀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대접견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있는 계엄 문건뿐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있던 문건까지 하나하나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겨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CCTV가 제시되자 뒤늦게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지고 나온 문서들 중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어서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줬다는 취지로 번복한 겁니다. 바로 이 문건을 가지고 강희구 당시 부속실장은 사후에 대통령과 총리의 서명을 받아 조작된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습니다. CCTV에는 또 한 전 총리가 5장짜리 문서 묶음을 접견실에서 가지고 나와 국무위원들과 돌려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이 문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대국민 담화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CCTV 영상을 토대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다시 부를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동시에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흘 뒤에는 삼부토건 부회장 이모 씨를 소환할 계획인데 이 씨는 주가를 부풀리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삼부토건 조성옥 전 회장과 이일준 현 회장을 같은 시각에 소환했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포럼 참석 경위가 뭔가요? 회사를 위해서 대표가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2023년 7월 주가가 정점을 찍은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일주일 만에 삼부토건의 가장 윗선까지 조사한 특검은 오는 13일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이모 전 부회장을 조사합니다. 저는 웰바이오텍의 이 회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가 조작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이 전 부회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MOU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VIP 경로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최상병 사건 회수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2일 이모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대통령실에 파견돼 있던 박모 경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박 경정은 이 전 과장에게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 비서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 기록 반환을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이 전 과장은 사건 기록을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상태였던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연락했고 이후 사건 회수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 전 과장은 최근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반환 연락을 받은 경북청 수사부장은 아직 정식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 사건 반환이 아닌 회수로 하기로 정리했다고 특검에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수사 보고를 받고 경로한 뒤 대통령실이 개입해 사건 회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일 국방부, 대통령실과 수차례 통화해 회수에 개입한 핵심 통로로 지목되었지만 관련 추궁이 나올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시원 지형은 대답해 보세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해서 이미 고발이 되어서 현재 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에 있습니다. 대답을 못하겠다. 네. 이후 이 전 비서관이 실제 사건 회수에 개입한 정황이 관련자 입을 통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특검팀은 최근 이 전 비서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연일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오늘도 36도를 넘어섰는데 주말까지 이런 더위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달 하순에는 지금보다 더 독한 폭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한낮 찜통더위 속 시장, 손님 대신 열기만 가득합니다. 물방울을 뿜어내는 선풍기가 곳곳에 있지만 더위를 식히진 못했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사람들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수산물이 상하지 않게 냉장 좌판의 온도는 최저로 낮췄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36도의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공원엔 지나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같은 서울이라고 똑같이 달궈진 건 아니었습니다. 어제 양천구와 영등포구, 금천구 등 서남권과 송파구는 37도 안팎까지 오른 반면 서대문구와 종로구는 34도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서남권은 새벽 2, 3시가 지나서야 겨우 30도 아래로 떨어졌고 서대문구와 종로구는 3도 안팎으로 기온이 더 낮았습니다. 기온 차이를 가른 건 산림이나 녹지 등 도시숲의 여부였습니다. 도시숲은 한낮 기온을 3에서 최대 7도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숲이나 녹지 또 바람길에 대한 고려 없이 고층 건물만을 밀집시키게 되면은 그 지역의 기온이 오르면서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볕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두 겹으로 한반도를 덮은 상태에서 뜨거운 동풍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엔 두 기단이 잠시 떨어지면서 기온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폭염특보는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이후 7월 하순엔 지금보다 더 독한 폭염이 올 걸로 예상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